안녕하세요. 권기신입니다. 이번 주제는 뭐 다른 견종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진돗개나 진돗 믹스를 기르는 분이 많잖아요. 특히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 오거나 그 길에서 구조된 개들 중에 진돗 믹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돗개가 이게 뭐 번식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돗 믹스들이 많은데요. 진돗 믹스나 진돗개를 기르는 과정에서 참 큰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 없으면 집 비워버리면 온 집 다 물어 뜯어 놓는 거예요. 온 집 다. 특히나 이제 덩치가 큰 애들은 어디를 주로 뜯냐? 현관 쪽을 물어 뜯습니다. 현관 쪽. 중문을 파손시키고 중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시도 많이 하고, 열기도 하고, 현관문 옆에 벽을 다 뜯어버리는 이런 행동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못 뜯게 하면 또 집 안에 뭐 소파고 뭐고 벽에 다 뜯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불안입니까? 고립불안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분리불안에 가까운 애들이 있고 고립불안에 가까운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서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얘를 혼내거나 뭔가 이렇게 뭐 몸을 확 움켜 잡았더니만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이제 분리불안성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순둥인데 그냥 뜯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고립불안인데, 이게 집안에서 공격성, 쉽게 말하면 가족 통제성이 있냐 없냐가 이제 분리불안에 가깝냐 고립불안에 가깝냐를 이제 구분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산책을 나갔을 때 다른 개들을 보고 피하기만 하면 고립불안에 가까워요. 겁 먹는 거는 고립불안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 겁을 얘한테 공격성으로 드러내는 애들은 분리불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분리불안성 훼손이라고 봤을 때 고립불안에 의한 훼손보다 강도가 높냐 낮냐? 강도가 높아요. 통제성이 있을수록 이렇게 보시면 돼. 보기엔 비슷해요. 문 다 뜯어놓고 벽 다 뜯어놓고. 근데 통제성을 가지고 있는 분리불안에 가까운 훼손은 문을 뜯을 때 화를 냅니다. 벽을 뜯고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뜯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고립불안에 가까운 애들은 단순하게 여기가 고립된 환경이 무서우니까 나는 이걸 나가야 돼 이러니까 아주 뭐라 하죠? 차분하게 뜯어요. 차분하게 벽을 이렇게 파봐요. 파봐야 되면 하나씩 이게 이제 고립불안. 착한 애들이 하는 뜯기고 막 우악스럽게 막 팍팍 땡기고 하는 애들, 막 문을 막 팡팡 차고 하는 애들은 분리불안 가까워요. 이런 애들은 실제로 밖에서 걔한테도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얘한테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는 덤벼들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집에 이제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마찬가지고, 보호소에서 뭐 한 8개월 1년 됐는 그 개를 데리고 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뭔가 하면 이 사춘기 말미, 그러니까 7, 8, 9개월 정도에 시작하는 집안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까딱 잘못 얻어 걸리면 뭐 집을 리모델링이고 뭐고 수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또 뜯으니까 사람이 미칠 정도로 뜯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냐? 일단은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잖아요. 뜯는 거는, 문 쪽을 뜯는 건 탈출 시도입니다. 근데 분리불안성 뜯기는 화가 난 거죠. 화가. 막 내가 여기 있는데 이거 내 놔두고 다 어디 도망가. 저 위험한데 마음대로 나가. 이게 이제 분리불안성, 뭐 화를 내면서 뜯는 거. 이건 막 쇠도 뜯어요. 쇠도 열받았을 때는. 근데 고립불안성 그 훼손은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를 떠나서 우리 무리를 찾아가는 게 안전하겠다. 이걸 버리자. 이거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근데 원인은 한 개입니다. 원인은 한 개. 위험한 곳, 정탐이 일어나거나 적들이 득실거리는 곳, 이쪽으로 가족들이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이탈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누가 주냐? 개가 줘요. 다른 개들이 줘요. 다른 개들, 제 영상에 항상 나오잖아요. 개 친구 하지 마. 친구 사귀어 주지 마라. 친구란 생각도 안 한다. 그러니까 얘가 사춘기 말미에 이게 폭발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미 나름의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힘이 생겼다. 또는 판단 능력이 생긴 거예요. 개를 대처하는 나를 판단. 그러니까 꼬마들은 이런 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갔을 때 개를 보고 짖는다, 겁먹는다, 도망간다, 막 헐떡거리고 뛰어가 본다. 또 어떤 개는 나는 막 개 자체 뭐 찾기도 뭐 무섭고 일단 직진만 해다가 집으로 냅다 도망오자. 모든 게 뭘 무서워해요? 개를 무서워해. 길 가는 사람 무서워하고 오토바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개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소리죠. 개를 무서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개를 의식하고 다녀야 돼요. 의식.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막 어릴 때부터 사회성 발달시키자. 애견 카페 데리고 가보자. 유치원에도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맡겨보자. 그래야 야가 개하고 어울릴 거 아니냐.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죠. 전부 다 사춘기 안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길 가다가 아무 친구 하나 만나봐라. 네가 냄새 맡는 걸 좋아한다. 네가 전봇대고 돌리고 하루 종일 맡아도 된다. 그러다가 네 요즘 묻혀가 마킹해야 된다. 개를 의식하게 하고 있죠. 하면 안 돼. 특히 왜 진도나 진도 믹스들이 이런 훼손 문제가 많이 일어나냐 하면 야생성이 높아요. 야생성이 높단 말은 베타성이 높다. 무리 근성이 높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오면 개를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 그러니까 이 얘들 데리고 나와보세요. 막, 개 오줌 찬이라고 정신도 없고, 길 가다가도 이쪽에 풀만 조금 있어도 막 뛰어가고, 막 냄새 맡고 오줌 누고. 이거 허용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고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야, 긴장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개가 지나가도 얘가 짖고 난리를 쳐도 태연하게 그냥 가자. 겁먹지 마라. 안전하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개 오줌 찾는 것도 뭐 노저우크니 뭐 맨날 빤한 환경에서 이 개 오줌만 찾는 게 무슨 노저우크의 강박 불안행위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막 어릴 때부터 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땡기면 돼요. 꼬마들은 야 일로와 이러고 어이구 잘했네. 이것만 계속해도 그거 신경 안 쓰게 돼요. 개 보고 그러면 막 뛰어가려고 막 이러면 낑낑대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일로 와봐 앉아봐. 어릴 때 이것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래 잘했네. 어이구 잘했어. 요거 한 개 뭐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니나 내 힘들어져. 이렇게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 간식 꺼내. 간식요. 누구야 해피야 뭐 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소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잘못하면 니 나중에 걔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지금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마 이리 와봐 나봐 그래 어이구 착해 간식 한 개 먹고 에이 보지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미 줄 잡는 순간 나는 썰매 타듯이 얘가 나를 끌고 막 질주하고 풀로 못 가게 해도 끌려가고 사람들 보기도 좀 부끄럽고 민망한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그거 할 기회를 안 주면 돼요. 우리 강아지 힘으로 난 감당 못합니다. 이거. 근데 이미 한했으면 덩치도 큰 한했으면 뭐 끌려다니면서 목줄 매면 안 돼요. 그러면 남들이 자꾸 뭐라 하더라. 목줄 왜 매요? 꺼는 애를. 내가 봐도 이 목줄 매니까 자꾸 이러니까 불쌍하고 미안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됐잖아요. 이미 문제 있는 개한테 한했으니 목줄이 있니 뭘 따져요. 따지긴 일단 힘으로 얘가 나를 끌고 흥분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첫 번째 뭡니까? 목밴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땡기면서도 아이고야 이게 좀 잘 안 끌려오네. 이게 1단계잖아요. 그리고 2단계 뭡니까? 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넓은 영역을 얘한테 제공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딱 나가면 5분 거리 내에 공원이 한 개 있다. 조그마든 크든 상관없어요. 놀이터 있을 때. 그거 가갖고 우리 강아지 하루에 1시간 산책하던데 거기서 1시간 놀아주면 돼요. 거기서 뺑뺑 돌거나.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개들을 확인할수록 개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근데 5분 가고 거기서 1시간 놀고 앉아 뭐 간식이나 주고 놀다 와요. 집에 왔어요. 얘는 뭘 찾아요? 그 동네에 그 몇 마리밖에 안 찾아요. 그 와봐야 맨날 똑같은 애들이 와요. 그거. 연말 어제 걔네. 요것도 걔네. 이러다가 집에 와요. 마음이 자꾸 가라앉죠.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자꾸만 뭔가 막 반짝하는 요런 묘안이 없나. 그래갖고 뭐 우리 강아지 뭐 일주일에 하면 얘가 행동이 바뀌는 방법이 없나. 이거 찾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안 되니까 미리 교육 받을 걸. 막 일단 그래 막 통장에 얼마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뭐 내한테 요만큼 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교육을 받을까. 뒤늦게 고민해봐야 헛방이에요. 이미 뭐 만성화되어 있는 애, 걔에 막 집착하고 있는 애, 우리 집 뜯고 있는 애한테 뭐 100만 원짜리 간다고 검색 고치고 뭐 10만 원짜리 간다고 뭐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 그래서 훼손 문제는
집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 밖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주는 영향은 뭡니까? 물이 연대감을 높여놓는 거죠. 물이 연대감. 그러니까 얘가 같이 있어야 안전해. 없으면 큰일 나. 이 생각을 만들어 준 게 집 안에서 만들었어요. 밖에서는 개를 의식하게 만들고. 그러면 집에서 물이 연대감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연대감을 떨어뜨리려면. 야, 니는 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나가면 돼요. 니는 니고 니는 나는 나야. 만약에 형제 자매끼리 싸웠어요. 언니하고 뭔가 하여튼 뭐 때문에 싸웠어요. 앞으로 말도 걸지 마라 나한테 이랬어요. 둘이. 니는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아니 보통 몇 달 버텨요. 이 자매간에 한 번이 싸워갖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말도 안 이러면 몇 달과 몇 년도 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세 달이고 전달하겠다. 근데 우리 강아지한테는 그걸 전달 뭐 금방 하고 치울라 해. 한 달 내도록 땡기고 뭐 안 되던데 집 다 물어뜯던데 전달 안 했다는 소리죠 뭐. 차분 계속 전달해 보세요. 어느 순간 또 꺼쳐요. 아시겠죠?